저는 심정지 중환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나 아니면 이 슬로건과 관련된 컨텐츠가 아닌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먼저 했었으면 조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많이 아팠었다 보니까 이 얘기를 선뜻하기까지 제 스스로도 시간이 좀 필요했고요. 사실 제가 3년 전에 몸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제 친한 친구들도 사실 제 어디가 어떻게 아팠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워낙 많이 아팠었다 보니까 친구들도 선뜻 묻기 그래서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제가 2019년에 급성 췌장염이라는 질병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사실 저도 당시 의식을 잃었다 보니 기억은 잘 안 나고요. 그리고 지금도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 각색된 부분이 있을 텐데, 2019년 10월 말이었는지 11월쯤이었는지 그쯤에 대학교 4학년 총학할 때였는데 의식을 잃고 학교 근처에 있던 병원에까지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눈 떴을 때는 강남 삼성병원에서 눈을 떴어요. 근데 그 사이에 기억은 없는데 뒤늦게 들어보니 강북 삼성을 갔다가 강북 삼성에서도 의식은 없었고요. 근데 그 의료진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큰 병원을 가셔야 된다, 강남 삼성을 연결해 드릴 테니 강남 삼성으로 가셔라 라고 해서 강남 삼성을 가게 됐고, 그렇게 병원 생활이 시작이 됐고요. 중환자실에서만 6개월을 있었고, 일반 병실 올라가서도 중환자실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만으로 1년가량을 병원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경에 퇴원을 했고, 제가 퇴원하면서 제 담당하셨던 의료진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6개월간의 중환자실 생활, 그리고 수차례의 크고 작은 수술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의 어레스트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간호사였었는데 너무 해맑게 어레스트가 뭐야 했는데 그 심정지인데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뒤늦게 부모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큰 수술을 하면서 한번 심정지가 와서 수술을 중단하고 개복 수술을 하다가 다시 배를 덮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됐고,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명도 심정지를 이겨낸, 사실 이겼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난 상황인지라 채널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급성 췌장염에 대한 그런 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양쪽 허벅지를 살을 다 잘라서 개복 수술을 하고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배를 봉합을 해야 되니까 그 장하고 이런 게 복압에 의해서 약간 튀어나와 있던 거를 기존의 피부로 다시 이렇게 덮지를 못하니까 피부 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 허벅지에 거의 약 50cm 정도 가량의 피부를 이식을 해서 복부에 붙였고요. 그래서 허벅지 간지러우면 여기 배 끓고, 그리고 그 복부에 붙이는 과정에도 이식 수술이 잘못돼서 피부가 괴사를 하면서 잘못돼서 이 왼쪽 날개죽지 쪽에 피부를 또 몸통 절반에 있는 살을 거의 잘라내서 배에 이식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리거나 인스타나 아니면 제 친구들한테도 말하기가 좀 그런 게, 이게 제가 지금 복대를 평소에는 잘 안 하는데 복대를 최근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배가 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 피부가 일반적인 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복직근을 잘라서 옆으로 벌려놓은 상태고, 저 이 배는 인공 복막만 베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꾹 누르면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피부가 덮게 덮여 있다 보니까 배꼽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정도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웃어서 배꼽이 빠졌다고. 아무튼 그렇게 기형적인 배와 함께 퇴원을 하고 1년 동안 침대에서만 누워 있으니까 몸의 근육은 다 빠지고, 제가 그때 키가 제가 170인데 몸무게가 거의 90kg, 쓰러졌을 때는 복수가 차가지고 거의 100kg 가까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퇴원했을 때 제가 55kg로 퇴원을 했었으니까 근육이며 살이며 뭐 모든 게 다 빠진 상태였고요. 퇴원하고 나서부터는 1년 동안 근육 다 빠진 것 때문에 제 힘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근 자체도 없으니까 이 직립을 하고 사람이 서 있는 거를 잡아주는 근육이 다 없다 보니까, 그래서 뭐 휠체어는 당연하고요. 이 워커라고 보행기, 이렇게 디귿자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거에 의존해서 재활을 계속 했었죠. 꽤 오래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 때문도 있지만은 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휠체어에 몇 번 의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재활하고 하다가 코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코어가 없어서 못하는 것처럼 저는 복직근 자체가 옆으로 벌어져 있어서 어떤 코어와 관련된 모든 운동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일어나거나 할 때도 이렇게 똑바로는 못 일어나고 항상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또 그렇게 코어가 없는 상태로 근육을 붙이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건강한 사람이 근육을 붙이는 거랑 진짜 환자인 상태에서 영양을 충당해 가면서 근육을 붙이는 거는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생각한 것만큼 따르지도 않았고 뭐 쉽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저도 막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해서 더 막 열심히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제가 또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난시가 되게 심해졌거든요. 그 굉장히 좁은 중환자실 안에서도 저는 균 때문에 또 중환자실 안에 있는 격리실에서 계속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좁은 병실 안에 계속 해도 못 보고 갇혀 있으니까 시력이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초점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퇴원한 3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 밤 야맹증도 좀 더 심해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재활을 하면서도 해질 무렵쯤에 재활을 해야겠다고 운동장을 좀 빠르게 걷고 있었는데, 어두워지니까 그냥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제가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면서 그냥 땅을 짚었는데 쇄골이 부러졌거든요. 그렇게 또 수술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의 반복으로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 제 몸 상태는 뭐 사실 이 췌장염과 관련된 치료는 많은 부분이 끝이 났어요. 병원에 정기적인 검사를 한다거나 이러진 않는데, 심정지가 왔었기 때문에 심장에 충격이 큰 게 한 번 가면은 예전만큼의 심장 건강을 되찾는 게 쉽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꽤 오래 먹었는데 다행히도 운이 좋게도 심장약은 작년쯤에 끊었고요. 그리고 투석하고 여기 이렇게 산소 공급해주는 그 인공호흡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산소 포화도를 채울 수 있을 만큼 호흡이 안 돼서 여기 산소를 충당해주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를 꽤 오래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너무 오래 착용을 해서 이거를 빼면은 자동적으로 아무는데 전 너무 오래 꽂고 있어서 이 목 부분도 봉합하는 수술도 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징그럽지만 목에 이런 영광의 상처가 있고요. 사실 이 복부나 허벅지 흉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신경이 쓰이지도 않는데, 가끔씩 이게 유일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흉터다 보니 이것도 없었으면 하는 또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코어 근육이 없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떤 무거운 거를 못 든다거나 아직까지도 달리기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윗몸 일으키기 같이
상체를 또는 하체만을 들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은 완전, 그러니까 뭐 불안해서 못한다가 아니라 아예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무리해서 그런 걸 하면은 복압이 올라가서 뭐 흔히 말하는 배가 터지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장이 개복 수술을 여러 번 하고 하다 보니까 장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좀 물리적인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장이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유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을 먹어도 이 배에서 꾸르륵 하는 그런 소리가 진짜 크게 나요. 좀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잘 못 가거든요. 좀 시도 때도 없이 그러기도 하고, 그게 은근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불편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항상 다그치면서 했던 말이, 너무 이렇게 조바심 내지 말자. 그리고 한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죽었다 살아났는데 뭘 그렇게 급하게 인생을 재촉할 일이 뭐가 있을까. 진짜 어떤 보너스 같은 보너스 스테이지인데 너무 막 나를 몰아세우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막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자. 다 괜찮다. 왜냐면 살아있으니까 다 괜찮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드디어 런칭을 하게 됐거든요. 펀딩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이게 또 새삼 올해 목표가 뭐 매출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짜 런칭만 하자가 올해 목표였는데, 또 올해가 가기 전에 어떻게 다행히도 런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문득 이 브랜드를 준비하는 과정과 제가 아팠던 그 기간들을 둘러보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이거는 다음 화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이렇게